필기 잘 하시고. 자, 이차함수. 우리 중요한 것부터 한 번만 좀 복습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대칭축. 자, 대칭축하고. 대칭축. 그 다음에 꼭지점. 요것들 얘기를 먼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시로 갈게요. 이제 만약에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가 있다. 그럼 보자마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대칭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 왜 그걸 바로 체크해야 될까? 그걸로부터 모든 성질들이 다 관찰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개수들을 보고 그냥 눈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냥 구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우가 한번 해볼게요. 대칭축의 방정식 불러봅시다. 시간만 보고 하면 되죠. 왜? 저번 시간에는 해보더니 또 까먹었어? 대칭축의 위치가 어떻게 잡아?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얘 올리는 거겠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대칭축은 x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의 방정식 보였으면 꼭지점의 좌표는 2,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은 곤란해. 그치? 진짜 곤란해. 이거는 이거가 안 되면 이 이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자. 두 번만 연습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완전 어떡하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7 얘도 대칭축의 방정식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는 거 분의 얘 이거죠? 4분의 4인 거니까 x는 1에서 대칭축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 x는 1 자체가 이 세로선 대칭축 그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대칭축 선상에 걸려있는 대칭의 시작점인 거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내려가는 y절표는 마이 더하기 4 마이너스 7이니까요. 마이너스 9다. 꼭지점의 좌표까지. 대칭축과 꼭지점은 바로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한 김에 이제 그래서 원래는 얘를 완전제곱식을 빼서 최고차항계수로 묶고 완전제곱식 만들고 정리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0으로 만드는 x값 콤마 뒤쪽에 있는 숫자, 그게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구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내가 대칭축을 바로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구하고 꼭지점 좌표 구하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역으로 추리해낼 수도 있는 거지. 다시,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표준형의 식을 작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마이너스 1이니까 2 넣었을 때 연결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의 제곱,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의 y좌표를 뒤쪽에 그대로 붙여주시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앞에다가 달아주면 끝이다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대칭축과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얘를 완전제곱식을 뽑아내서 정리를 하고 그거 가지고 대칭축이나 꼭지점 이런 얘기들을 다 한 건데, 나는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도 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쓸 때 표준형 자체를 쓰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제 1,-5가 꼭지점의 좌표였으면 최고차 한계수는 -2로 주어진 상태에서 1 넣었을 때 0 되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1차식의 제곱.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가 뒤쪽에 붙어 있으면 된다. 얘를 가지고 얘를 볼 수도 있고 얘를 가지고 거꾸로 함수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니?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줬거나 내가 바로 알아냈다면 그걸 가지고 그 이차함수의 표준형의 식의 형태를 바로 잡아낼 수도 있다. 그리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평행이동 이런 이동도 배웠으니까 뭐 이동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곁들여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평행이동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 최고차 계수가 1인 가장 간단한 기본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 변화를 평행이동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여기 x가 x 빼기 2로 바뀌었다. 뒤쪽에 마이너스 1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구나 라고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평행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꼭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 주어진 꼭지점이 지금 얼마예요? 이 기본형 자체가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0이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란 말이야. 0,0. 그럼 0,0짜리 꼭지점을 갖고 있는 이 함수가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내려갔더니 꼭지점이 2,-1인 2차 함수가 됐다. 꼭지점끼리 비교해도 저 평행이동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동하는 그 결과, 그 과정도 지금 이 함수가 이 함수로 되는 그 평행이동의 과정과 당연히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지금 점이 점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평행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것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2인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건 그냥 꼭지점이 0,0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x-0의 제곱 더하기 0 그런 꼴인데 여기서 이 함수로 가는 과정도 평행이동을 배웠으니까 이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x가 지금 다 x 빼기 1로 바뀌었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꼭지점끼리 비교해도 반드시 이 이동으로 설명이 되어야 돼요. 맞지? 그래서 여기에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이 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5칸 내리면 당연히 1,-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대응하는 꼭지점끼리의 이동으로 본다고 해도 얘도 1,-5만큼의 평행이동을 입힌 것과 당연히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한다면 우리 최고참 계수의 절대값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1이에요. 1. 그 다음에 여기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도 1이고요.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맞춰 놓은 거지.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똑같으면 뭐가 똑같다는 얘기지?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갖는 의미가 곡률, 휘어진 정도라고 얘기했어.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구부러뜨려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중학교 때 도형에서 배웠던 두 글자로 표현하면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얘가 이제 U자로 그려질 건데 얘가 이렇게 U자로 그려질 거죠. 최고차항 계수가 심지어 양수이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0,0로 꼭지점의 좌표가 찍힐 겁니다. 이 자체를 모양의 흐트러짐 없이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딱 내리면 그게
이 왼쪽 함수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고 이 왼쪽 함수 그려보면 똑같이 이 휘어진 정도 얘랑 합동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만 2,-1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야? 합동을 유지한 채로 위치만 바뀌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0이고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2인 상황이에요. 심지어 부호까지 똑같아요. 그럼 위로 볼록인 것까지 똑같으니까 합동 2인데 직관적으로 봐도 그냥 볼록성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로 볼록이면서 시점이 0,0인 상황이었고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가져와 밑으로 5칸 내려 그러면 이쪽 함수가 되는데 단순히 위치만 바꿨고요. 모양을 찌부시키거나 한 짓은 없었기 때문에 즉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똑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다시 돌려오면 그대로 포개지는 상태 합동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다. 즉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했을 때 얘가 같다라는 의미는 합동이다라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은 휘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을 한다. 위치를 바꾼다. 대칭이동을 한다. x를 마이너스 x, y를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하건 대칭이동을 하건 간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이 합동임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겠지. 내가 이렇게 위치를 움직이건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이건 아니면 x축을 거울 삼아 뒤집건 y축을 거울 삼아 뒤집건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바뀔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합동인 걸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A, B, C 각각 다 뜯어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 기본적인 내용들 하나, 2차 함수를 단독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다 했고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게 우리 관계로 넘어와서 식작성하는 걸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 그냥 H라고 쓸게. H가 2인 상황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의 X절표가 마이너스 1하고 2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요 2차 함수를 뭐 fx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의 식을 fx라고 했을 때 fx의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바로 돼야 되겠지. 그 과정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제 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그 식을 뭐로 삼는 거예요? 주어로 삼는 거예요. 주어. 오케이.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아주 빠르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봤을 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이 뭐로 보여야 돼? x축도 하나의 함수야. 이것도 우리 함수식으로 쓰면 y는 0인 거잖아요. y는 0. 그래서 두 함수의 관계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그림은 그냥 x축가 여기서 만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두 함수의 관계로 봐야 되고요. 두 함수가 어디서 만납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x절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x절표가 2인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주어로 삼은 이 fx의 식을 작성해보면요. 최고차항 계수는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모양이 잡히는 순간 최고차항 계수는 그냥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만납니다라는 게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 인수를 만들어낼 것이고 2에서 만납니다라는 게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납니까? x축과 만납니다. 식작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인수정리, 차함수의 논리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한 결과인 거고 여기에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가 결국엔 만난다.
의미를 갖게 되고요. 뒤쪽에 붙어있는 식 또는 숫자가 이 만나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패턴이 완벽하게 잡혀야 돼요. 완벽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살짝 응용을 했던 게 얘죠. 우리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아 잠깐만, 여기 오른쪽에다 보자. 오른쪽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얘를 내가 y는 fx라고 할 거고 얘를 y는 gx라고 합시다. 1차함수니까 뭐 어떤 몇 x 더하기 몇 꼴이 되겠죠. 그리고 이놈의 최고차의 개수 마찬가지로 그냥 2라고 잡아볼게요. 최고차의 개수로. 그러면 저 fx의 식을 너희들은 쓸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교점의 x 좌표만 주어져 있으면 되겠구나. 교점의 x 좌표를 내가 뭐라고 줄까요? 뭐라고 할까? 만들어 봅시다. 그냥 뭐라고 할까? 1하고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식 작성을 해보자. fx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걸 주어로 삼았을 때 그 놈은 어디서 만나는가? 누구와 만나는가? 그 누군가와의 관계만 주어져 있으면 내가 주어로 삼은 놈의 식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조창계수 2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2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1에서 만납니다. x-1, 3에서 만납니다. x-3. 근데 누구와 만납니까? gx와 만납니다. 기차서가 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하나 주의할 건 차수를 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돼. 이 fx가 지금 2차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식의 차수가 진짜로 2차인지를 좀 체크해 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2차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1차식을 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변도 2차라는 거 잘 확인이 되고요. 대응이 되는 거겠죠. 매칭이 잘 떨어지는 거니까 식작성을 제대로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차함수 논리까지 가시면 내가 fx를 그냥 fx에서 gx 뺀 걸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여기 위에를 설명하는 단정식 자체가 fx와 gx가 같아지는 지점이 어딥니까? 라는 걸 풀었을 때 x값이 1하고 3이 나옵니다. 이게 두 함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인 거지. x에 대한 방정식.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1하고 3이 나온다. 실근은 결국에는 두 함수 교점에 x좌표인 거니까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1, 3이 나온다.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1, 3이다. 다 똑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놈을 fx gx는 0으로 정리를 해도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은 당연히 똑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밑에 방정식을 풀어도 여전히 1하고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밑에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fx에서 gx를 빼봤자 2차에서 1차를 빼봤자 여전히 2차예요. 여전히 2차니까 포물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도 2로 건드려지지 않았을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차함수의 논리가 되겠지. 차함수가 뭔데요? 우리 그냥 오른쪽에 있던 함수를 왼쪽으로 넘겨서 f에서 g를 뺀 거를 우리 f랑 g의 차함수라고 불러요. 그냥 부르는 겁니다. 뺄셈으로 연결했다. 뺄셈으로 연결했다. 그러면 내가 fx와 gx의 관계로 보든 f 빼기 g라는 새로운 함수와 이 0이 의미하는 뭐지? x축이에요. x축으로 0은 x축이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겠죠. 익숙해져야 됩니다. y는 0인 거니까 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보든 뭐가 바뀌지 않아? 뭐가 바뀌지 않아? 근의 종류, 개수, 값 이런 것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다시 근의 종류. 당연히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근의 종류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왔어? 여기도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식이 나올 거고 개수 두 개가 나왔네요. 당연히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값 1하고 3 당연히 여기서도 1하고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어떤 이미지로 갖고 가냐면 우리가 차함수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이 차함수와 이 삐딱한 직선의 관계를 내가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반듯한 가로도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면 이 이차함수도 딸려서 뭔가 그대로 같이 내려올 건데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밑으로만 잡아내는 밑으로만 이 x좌표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밑으로만 잡아당기는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사실상 이런 거지 우리 여기 gx를 좌변으로 넘겨서 빼는 과정이 원래는 뭐예요? 원래 이항이 뭐야? 넘기는 게 이항이 아니야. 원래 본질적인 내용은 좌변, 우변에 똑같은 걸 빼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도 내가 gx를 뺄 거고 우변에다가도 gx를 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게 이쪽은 0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변에는 좌변에는 없던 마이너스 gx가 생겼으니까 그게 마침 여기에 gx가 반대로 넘어가면서 이 자리를 비워두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관찰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였잖아. 그럼 본질적으로 가시면 이 fx와 gx의 관계를 내가 여기서도 gx를 빼고 여기서도 gx를 빼서 두 함수의 관계를 유지한 채 똑같은 만큼 끌어내리겠다라는 얘기지.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 공부가 굉장히 편해질 거야. 똑같이 끌어내려도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 뭐 개수, 종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차함수 논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뭐가 바뀌지 않냐? 자, 차함수. 보존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두 가지 예시, 내가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놨어. 이 방정식으로 보고 이 그림으로 분석하나 이렇게 보고 이 그림으로 분석하나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 그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근본적인 내용은 방정식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당연히 근, 의, 종류 방금 얘기했던 거죠. 서로 다른 조식은, 서로 다른 부호근, 서로 같은 두식은 이런 그 풀 센텐스, 그 종류에 대한 멘트는 바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개수, 당연히 안 바뀌겠죠. 실근이 두 개가 나왔으면 여기도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근의 값은 안 바뀌나.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에서는 뭐가 안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치 관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위치 관계라는 게 뭘까요? 우리 위치 관계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용어이는데요. 그 위치 관계라는 건 얘랑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평행합니다.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냐 안 만나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이런 관계를 위치 관계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 이차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이 위치 관계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바뀌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실근이 두 개야.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었겠지. 이렇게 바꿔도 방정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근 여전히 두 개고요. 값도 똑같고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함수값의 차이. 함수값의 자, 이거는 우리가 새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왼쪽에다 그림에다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1하고 3하고 가운데에 여기 2라는 x가 2 지점을 내가 하나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가 x는 2인 순간에 2라인인 겁니다. x는 2라인이라고 볼게.
그러면 이 위에서 요만큼 있지. 이 세로거리. 이거를 우리가 2를 써먹고 F랑 G를 써먹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거리는 요 길이 자체는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의 y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알고 있을 거겠죠. 내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세로 길이를 좌표 표면에서 구하고 싶은데 얘가 1,5고요. 여기 밑에 점이 1,-2다. 이러면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7이에요.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큰 y좌표에서 작은 y좌표를 빼주는 걸로 구하는 거죠. 만약에 가로 길이라면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빼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값을 2에서의 g의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 g라는 시스템에 x자리에 2를 딱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항상 높낮이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위쪽 점의 y좌표가 g2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점은 이 f라는 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 부피값이기 때문에 f2예요. 따라서 이 보라색 세로 길이는 g2-f2라고 할 수가 있겠죠. g2에서 마이너스 f2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그 같은 라인에서 이제 밑에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보면 얘는 x축이니까 0층이죠. 0에서 이 밑에 쪽 함수값을 빼줘야 돼. 근데 이 함수의 이름이 뭐였어? 이 함수의 이름이 y는 뺀 거니까 f 마이너스 g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f 마이너스 g에다가 이 집어넣은 거를 빼준 거기 때문에 f2 마이너스 g2가 밑에 점의 y 좌표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 정리해 보시면 결국에는 g2 마이너스 f2다 라고 다 눈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미 이게 왜 당연해? 이것도 내가 그냥 예시로 2에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거긴 한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너희들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F와 G에다가 똑같이 빼면서 같이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야. 똑같은 만큼. 같은 X값에 대해서는 같은 만큼을 빼준 거니까 어떤 내가 하나의 X값 지점에서 위로 쳐다본다면 그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이 함수값의 차이와 이 밑에 쪽 함수값의 차이는 당연히 같은 만큼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길이가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0지점에서 내가 똑같이 라인 잡았다면 이 길이랑 그대로 내려왔을 때 이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까지 이해하면 우리가 차함수의 논리에서부터 보존되는 것들이 뭐냐라는 것들, 물론 더이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이 정도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공부해 주시면 이해도가 훨씬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괜찮니? 할만 하나 얘들아. 이걸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 이걸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과장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걸 3년 동안 하는 게 고등 과정이야.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물론 다양한 방정식 함수를 배워나가겠지. 3차 함수, 4차 함수,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는데 계속 방정식으로 갔다가 함수로 갔다가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관계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그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자, 책을 봅시다. 자, 우리가 책을 보면요, 책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까지 수업을 하고 났으니까 책의 내용들이 너무 쉬워질 거예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칠판에다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겠지만 여기 있죠. 우리 라이트셋 페이지는 85페이지의 내용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85페이지의 박스를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종류와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판별식을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판별식 가지고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정보들이 나오면 근의 종류와 개수, 그런 종류와 개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판별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떠올려야 되겠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2차 방정식에서 우리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때로는 얘가 2를 가지고 있으면 짝수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0과 같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 양방향의 개념이 있어. 이렇게 양방향의 개념이 있고요. 다 양방향, 수학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판별식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이 판별식에 대한 정보는 가정이 좀 깔려있긴 했었죠. 이거 A, B, C 다 실수, 하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A, B, C 자리, 개수 자리에는 다 실수가 꽂혀 있을 거야. 이것도 내가 왜 그런지 얘기했어요. 물론 문제를 만들 때, 억지로 만들 때는 개수 자리에다가 뭐 허수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가장 큰 틀 자체가 방정식 함수 왔다 갔다 합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걸 식을 함수로 바라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려면 개수 자리도 다 실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자리에 들어가는 값도 실수일 때만 볼 거고, 튀어나오는 값도 실수일 때만, 그럴 때만 점으로 찍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판별식 정보는 개수가 실수인 상황 하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번호가 불러보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가지고 근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의 종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오케이, 좋아요. 앞 글자만 좀 줄여서 얘기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중근 과정에서는 실자라는 거를 생략하지, 실수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깔려있는 가정으로 보는 거니까. 애초에 허수를 안 배웠으니까 아무 말 없어도 중근 과정에서는 그냥 근이라고만 해도 실근이었던 겁니다. 판별식이 0이면 뜻이나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리고 이걸 줄여서 두 글자로 중근, 중복된 근이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서는 뭐 겹쳐봤자 두 번이 겹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중근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더 디테일한 표현인 거죠. 이것도 중근, 일반적으로 그냥 중근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마지막 판별식이 여기보다 작다.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지. 중등 과정에는 허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의 개수도 한번 해봅시다. 근의 개수, 근의 개수인데 이것도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두, 여기 두, 이게 두 개라는 의미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근의 종류에 대한 표현인 거고, 그럼 여기도 두, 여기도 두, 여기도 두니까 또 다 두 개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개수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개수라는 말은 시각적인 정보예요. 시각적인 정보. 시각적 정보다라는 말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절대로 없어요. 내 눈에 보기에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게 결국에는 교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근은 내 눈에 보이는 표현할 수 있는, 좌표에다가 찍을 수 있는 값인 거니까 그게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얘는 진짜 개수가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얘 개수 두 개입니다. 실근 두 개라고 해야 되겠죠? 실근 두 개라고 해봅시다. 실근 두 개. 내 눈에 보이는 거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두 실근은 내 눈에 보이는 거 한 개예요. 실근 한 개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데 왜 개수는 한 개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는 그 자체
x가 표현인 거고 얘는 내 눈에 보이기에 몇 개가 보입니까라는 거에 대한 개수의 표현인 거지. 자, 마지막 서로 다른 주어로는 헉은 2개, 헉은 값이 구분이 되는 거니까 2개로 보일 거고요. 얘는 실근을 기준으로 얘기해보면 실근은 0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실근을 같이 쓰는 눈에 보이는 값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기보다 좌표에 찍을 수 있는 값이 없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을 배웠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함수의 관계로 해석을 해보면 함수의 관계로 해석해보면 자, 요 좌변에 있는 요 놈을 fx 얘를 x축으로 봤을 때 저 좌변에 있는 이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x축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졌길래 이런 근의 종류와 개수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계속 같은 얘기를 볼게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방정식을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로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마무리 적어봅시다. 이제 함수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볼록성은 위골 앞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아볼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그려졌던 상황인 것이 위골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그려진 상황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fx와 x축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기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있다는 얘기는 그에 대응하는 실근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된다는 건 근의 개수가 두 개고요. 근의 종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는 얘기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관계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컸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지. 이 한 줄의 내용이 다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 밑에 거 중간에 요거 케이스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x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볼록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둘 다 한번 그려봅시다. 뭐 위볼이든 아볼이든 위볼이든 간에 실근이 한 개야. 그러니까 두 개의 실근이 두 실근이 겹쳐 있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실근이 한 개로 보인다.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결국에는 두 좌변함수, 우변함수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다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위볼이었다면 이렇게 만나고 있었겠구나 라는 거죠.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겠구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이차 함수를 막 위아래로 조절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관계는 딱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러면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하나 좀 더 있지. 이 위치 관계를 보면 얘는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두 함수의 위치 관계 여기다 볼까요? 위치 관계는 좌변에 있는 이차 함수와 x축, 우변에 있는 x축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이다 라는 걸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두 함수의 관계를 위치 관계로 얘기해보면 얘는 접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접한다. 그러면 여기서 접한다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자. 너희들이 배웠던 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의 정의를 알고 있나요? 어떨 때 접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아니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접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관통하면 안 돼. 지금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 이건 접하는 게 아니야.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닿긴 닿는데 그냥 뚫고 지나가지 않는 관계로 닿아 있는 이런 상태를 접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튕겨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튕겨진다. 근데 왜 튕겨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차함수 곡선의 기형 자체가 볼록성을 갖고 있는 아볼이나 위볼의 형태인데요. 이걸 어떻게 옮긴다고 한다 했을 때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닿아 있으려면 딱 이렇게 접하는 상태로 한 점에서 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뚫고 지나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치?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내가 옮겨간다고 해도 이렇게 옮겨가면 안 되고요. 안 만나게 땡겨가도 안 되는 거고요. 어디로 옮겨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딱 접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무조건 접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 차함수와 x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 상황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접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 더, 여기서 한 점에서 닿아 있는데 이게 하필이면 딱 이 차함수의 무슨 점이 될 수밖에 없을까? 꼭지점. 꼭지점. 그 접하는 순간이 딱 꼭지점일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왜? 그림으로 보는 거야, 그림으로. 지금 이 제일 낮은 점, 내려가다가 방향을 꺾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전환점에서 접할 수밖에 없겠죠. 한 점에 닿아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막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언제 제일 처음으로 얘랑 딱 부딪히게 될까? 가장 낮은 점, 그게 꼭지점이에요. 딱 꼭지점에서 제일 먼저 닿게 되고, 이거보다 내려가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더 내려가도 이제 계속 두 점에서 닿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볼게요. 요 놈은 접점이자. 접점이자. 얘도 접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접점. 접하는 점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x축과의 관계를 볼 때요. x축과 이차함수가 접하는 상황이다. 언제 접하는가? 꼭지점에서 접합니다. 어디에서 접하는가? 꼭지점에서 접합니다. 마지막 허근 두 개는 뭘까요?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일까? 그러지만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너희들이 x축에 안 닿아. 오, 그렇지. 그거죠. 내가 이걸 같이 써준 이유가 있죠. 허근이라는 거는 좌표에 찍을 수 없는 값이에요. 실근으로 얘기해보면 0개란 얘기고,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의 개수도 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굴르기면 아래로 굴르기긴 한데 x축이랑 같지 않는 위에 떠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위로 굴르기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잡혀있는 그림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지, 일단. 그렇지? 이거 내가 일부만 그린 거고 사실상 끝없이 내려가는, 끝없이 올라가는 무한 도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안 만나는구나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안 만나는구나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봤을 때 결국에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다라는 건데, 내가 그래서 맨 처음에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적었죠. 방정식의 실근 결국에는 함수, 좌우 함수의 교점이다가 아니라 교점이 x 좌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는 좀 계속 이런저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개가 나왔으면 좌변함수, 우변함수의 교점의 x 좌표도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대응하는 y 좌표가 있을 거고 점은 이렇게 두 개로 눈에 보이게 찍혀 있겠지. 방정식의 실근이 중근이 나왔어.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로 나왔으면 교점의 x좌표도 한 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니까 교점이 지금처럼 하나로 보이게끔 위치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방정식의 실근을 그려봤더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좌변함수, 우변함수 교점도 교점의 x좌표도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점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근의 종류, 개수, 각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 이제는 어떤 x축 말고요. 이 이차함수가 그냥 또 다른 직선과의 관계, 삐딱한 직선과의 관계를 보세요. 그럼 이런 거지. 내가 또 그림을 그리진 않을게.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걸로 봅시다. 이 fx랑 gx, 이차함수와 1차함수가 지금 이런 위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럼 우리 요 두 개 가지고 관계 방정식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뭐 될까요? 보세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으면 요 방정식의 판별식 뭐가 뭐 될까요? 0같아. 그치? 왜? 점이 두 개니까. 그치? 이거에 실근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고, 그럼 밑으로 봐도 실근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거고, 밑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을 봤다고 해도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판별식 때리면 0보다 크다. 다 똑같은 개념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 다음 페이지는 이런 차함수의 논리를 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얘 따로 이런 식으로 두 번이 나와 있는 거지만 그냥 다 계속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어떤 직선 nx 더하기 n과 같다. 여기서 a하고 m은 0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요. 직선과 곡선이 만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넘기면 어떤 새로운 이차함수가 x축과의 관계도 다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삐딱한 직선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이 정보들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어려운 게 없어요. 이 흐름을 잘 기억하고 내가 진짜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줄까? 그냥 너희들이 책 보고 외우고 싶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외우는 게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이 과정을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여기서 뭔가 응용이 되거나 차수가 올라가거나 방정식이 더 복잡해져도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지? 자, 그럼 다음 내용 중요. 제가 조금씩 물들여 볼게요. 이런 내용들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걸 또 얘기해 볼 거냐? 자, 이 내용들 여기서부터 좀 지워봅시다.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얘기 이거지. 위치관계. 아까 이미 써놨는데 요거 위치관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여기는 안 썼어요. 만나지 않는다. 그런 위치관계도 다 보존이 될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차함수와 x축으로 봐도 두 점에서 만나고요. 여기서 접했다면 이쪽으로 와도 접하는 거고 안 만났다면 일로 와도 안 만난다라는 관계는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물을 들여 볼게요. 내가 이제 또 어떤 재밌는 행동을 또 해볼게요. 자, 들어봅시다. 이 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잘 따라와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놈은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줄게요. 잠깐만 미안해. 쓴 사람들 이렇게 쓰자. bx 플러스 1이라고 줄게요. 참고로 1차함수니까 b는 0이 아닌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요점의 x 좌표에 대한 정보를 줄 건데 여기를 1로 주고요. 여기를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번째 네모칸에 들어갈 것 이 두 개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두 번째까지 하고 했나? 오늘 첫 번째 거 다 보고 나왔니? 아마도 지금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먼저 문제를 내봤던 거거든.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방정식, 함수, 관계법이야. 그렇지? 방정식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 그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다 이 함수의 관계에다가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주제예요. 주제. 그러면 봐봐.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관계 방정식을 막 썼겠지. 써볼게 천천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랑 관계 방정식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죠. 결과론적으로 그냥 두 개 등호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이게 연립 방정식에서 y가 소거되고 x에 대한 관계식만 남아있는 형태예요. 그렇지?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x가 1 하고요. 여기도 분명히 교점이 있는 걸로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또 다른 실근 값이 1이 아닌 또 다른 실근 값이 하나가 더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 괜찮아?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때 뭐 한번 넘겨볼게요. 차함수 는영으로 정리해놓고 푸는 게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니까 a-b의 x 더하기 2는 0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똑같은 방정식인 거고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실근이 1하고 또 다른 무언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숨겨놓지 않은 개수가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이차함수의 1창의 개수랑 1차함수의 최고창의 개수를 내가 숨겨놨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보면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는영으로 정리한 이 관계 방정식에서 이 좌변에 정리된 식의 1창의 개수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 빼고 뭐는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최고창의 개수 어차피 최고창 개수는 이 2차가 압도적으로 작으니까 얘를 그대로 따라왔을 거고 하면 그리고 넘겨서 뺐을 때 3에서 1이 빠져서 이 상수항 자리에 2가 들어오는 것도 당연하게끔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을 거다. 최고창의 개수랑 상수항을 알면 뭐 생각나는 게 없나요? 생각나는 게 없나?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방정식에서 최고차항 계수와 1차항의 계수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두 근이 뭔지 몰라도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있는 거고, 최고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알고 있으면 두 근이 각각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못 구한다고 하더라도 두 근의 곱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나온 두 근의 곱 자체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1분의 2 해서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여기 초록색에 들어가는 분이 2라는 분이 얘랑 곱해졌을 때 2가 만들어지는 그런 실수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렵지. 공부를 아직 안 해봤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죠. 관계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이 두 복수근이에요. 그 두 근이 실근이든 허근이든 무조건 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2차 방정식에 배웠는데, 그걸 이제 함수로 갖고 와서 함수의 관계로 보면 결국에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라네. 근데 그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최고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은 알고 있는 상태로 제시가 되어 있어. 그리고 두 개의 교점이 나왔다는 걸 그림으로도 알려줬고요. 아, 그러면 하나의 실근이 1이 나오고 또 다른 실근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두 근의 곱 자체가 1분의 2가 된다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곱이 2인 상태에서 하나가 1로 주어졌으니까 그 파트너는 2가 된다는 걸 거꾸로 추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정리할 건, 자, 근기관에서 뭘 정리할까? 우리가 A랑, 우리 마음속에 A랑 B라고 얘기해볼게. A랑 C 이 두 개가 살아있으면 합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 A랑 C를 가지고는 곱에 대한 정보를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게 다시 한번 수업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것도 이제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자.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갖고 와볼게요. 내가 요거는 뭐 곡선하고 직선 두 개를 줬어. 두 개를 줬는데, 일단 두 개의 직선에 기울기가 똑같아요. 최고차항 1차항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기울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아서 평행이다라고 주어진 것이. 그럼 내가 요 놈하고 이 놈의 한번 관계식을 만들어 볼게요. 물론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한번 잠깐 이름 붙여보면 1번과 2번의 관계 방정식, 저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에 그냥 등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E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다. 이게 관계를 설명해주는 방정식인데요. 넘겨보고 정리해보면 E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마이너스 b는 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번하고 3번 직선의 관계를 얘기해 본다고 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가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c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얘도 는영으로 정리해보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c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가 보여? 서진아? 뭐 1과 2의 관계로 보든 1과 3의 관계로 보든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죠? 계수 중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수가 어디랑 어디야? 안 보이나? 혹시? 아니 여기 중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너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근데 그걸 내가 못하면
2창의 계수, x에 대한 2창의 계수, 1창의 계수. 이게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a, b 이거 두 개를 알고 있습니다라고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y가 왜 나와? y가 왜 나와? 여기 y가 어디 있는데? y를 소거하고 x에 대한 관계 방정식을 세우는데 y가 왜 나와요?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라고 지금? 2창의 계수, 1창의 계수. 우리가 일상 표현하기를 2차원식, 늘령 정리한 2차원식에서 A, B, C 중에 A, B를 알고 있는 거고, 여긴 내가 일부러 강조하잖아. 왜 강조했을까? 필요가 없어요. 이걸 몰라도 지금 이 그림하고 관계 방정식을 보고서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보자. 최고차항 계수, 1차항의 계수, 이거 두 개 살아있어? 그럼 무슨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어? 합. 저 방정식의 두근의 합. 여기도 2 마이너스 2 두근의 합. 얼마나 게 두근의 합이? 1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에서 합이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뭘까? 잘 봐. 여기 먼저 문제고, 요 놈은 누구랑 짝지어지는 거냐면 마이너스 4랑 짝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 교점이 여기 두 개인 거거든.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 거야? 요 1번하고 2번 직선의 관계에서 나오는 두 교점인 거야. 그 두 교점의 x좌표인 거니까 지금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와 오른쪽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라는 거고요. 그게 1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5가 되는 거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1번 곡선과 3번 곡선의 교점 자체가 이렇게 두 군데가 표현되는 건데, 그에 딸려있는 지금 x좌표가 마이너스 3하고 이 왼쪽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4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내가 여기다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대로 이 합이 1이고요. 이 합이 1이다. 이렇게 둘의 합이 1이고 이렇게 둘의 합이 1인 게 우연입니까? 가 아닌 거지. 왜 우연이 아닌지도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유지가 되니까? 지금 요 2창과 1창의 생김새가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랬어? 주어진 2차함수 내에서 이 접근하고 있는 두 1차함수의 최고창의 개수가 똑같아. 근데 마이너스 x를 저로 넘겨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x로 붙든, 이 마이너스 x가 넘어가가지고 플러스 x로 붙든, 2x제곱 마이너스 2x, 2x제곱 마이너스 2x, 2창과 1창이 똑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 차함수 방정식을 얘기할 때 여기가 똑같다라는 건 얘와 얘의 관계에도 두 근의 합이 바뀌지 않고요. 이놈과 이놈의 관계에서도 두 근의 합, 두 교점의 x점의 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어떻게 있어도 교점의 합은 계속 1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조금 더 위에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여기 왼쪽의 교점을 내가 그냥 마이너스 5라고 해볼게요. 여기 오른쪽 교점의 x좌표가 얼마일까? 6이에요. 6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둘이 합치나, 이렇게 둘이 합치나, 이렇게 둘이 합치나 관계 방정식에서 2창과 1창이 계속 2x제곱 마이너스 2x 합이 바뀔 수가 없다. 계속 1입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곱을 이용하는 거, 합을 이용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너희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게 박혀있는 거지.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내가 관계 방정식을 만들고 능력으로 정리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 1창의 개수가 살아있다면 합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창의 개수와 최고창의 개수와 상수항이 살아있다면 곱에 대한 분석을 끌고 갈 수가 있다. 거꾸로 곱을 알고 있을 때 얘네들의 비율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합을 알고 있을 때 얘네들의 비율도 분석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양방향의 분석이 가능하기는 하겠죠.
잠깐 여기까지 끊어서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9시 7분에 시작하겠습니다.